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대표는 허위 경력과 기부금 횡령 혐의 외에도 전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시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혹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정작가 시민단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재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공정작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 전주에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책 관계로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요즘 무거운 마음으로 전주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판 때문에 오늘 또 오신 건가요? 재판은 아니고요. 네. 오늘 그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고 그거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내려왔어요. 탄원서. 네. 네, 탄원서와 기자회견. 사실 시사저널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이게 그 보도가 되면서 전국적인 큰 이슈가 됐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기억이 있고요. 네. 네. 사실 근데 전주 이모 목사와 전직 사제에 관한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목사라고 불리는 호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계속 그 분을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목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이모 대표와 그 전직 사제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제 해당 시설이 최근에 폐쇄가 됐어요. 네. 네, 전주시에 의해서 폐쇄가 됐는데 천사미소주간센터. 네. 네. 공 작가님이 처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 언제쯤이신가요? 제가 그 전직 사제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돼서요. 그때서부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뭐라 그럴까요? 감자 덩쿨도 아니고 무슨 동굴을 하나 발견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어둠의 그 광맥들이 뻗어 있더라고요. 작가로서의 호기심도 사실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또 인간에 대한 호기심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들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라고 했고 사실 제가 현재 지금 이 사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주를 드나들면서 뛰어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명백한 축소 의혹, 검찰의 그러니까 축소 기소 의혹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입양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와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이모 대표의 그 아래서 아직도 학대받고 있는 것을 구출하고자 함입니다. 이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이걸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게 개인적 차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조명해 봐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그 전에 시사저널 기사로 인해서 저의 명예는 사실 회복이 됐고요. 검찰의 이제 그 기소 취지로 송치까지 됐지만 무혐의로 바로 그냥 결정이 나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저는 사실 그냥 저의 집필에 그냥 전념을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을 파헤치는 동안 알았던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그 이 대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전주 지역의 경찰은 물론 검찰 그리고 전국적인 유명세를 가진 국회의원들과 엄청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이 평소에 자랑을 하고 다녔고요. 실제로 이 사람 눈에 띄면 실형을 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처군이 없는 이유로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경찰에도 말할 수 없고 검찰에도 말할 수 없는데 작가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울더라고요. 경찰에도 말할 수 없고 검찰에도 말할 수 없다. 네. 네.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개 작가인데 어떤 힘이 있나 싶었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고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먼저 가장 크게 다른 사건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 게 보통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네. 통상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찾거나 언론을 그렇죠.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공정 작가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에는 그분이 너무나 여왕과도 같은 권력의 실세들과 손을 잡고 있어서
자기네들 같이 말하자면은 조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가 한번 밉보이거나 하면 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그 분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분 중에는 징역 6개월을 산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이유로 징역?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네 분이셨는데요. 그 집 앞에 사시다가 그 이모 대표가 그 인테리어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공사를 하시다가 동네 분이에요. 20년 정도 같이 앞뒤에 사셨는데 사시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못을 사러 철물점에 가는 길에 아이가 그러니까 그 이 대표의 큰 아이가 그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어깨를 딱 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이름도 부르고 아저씨 괜찮아요 하고 아이는 뛰어가고 이분은 이제 못을 사고 와서 공사를 마저 했는데 네. 얼마 후에 이제 경찰에서 찾아온 거죠. 뺑소니로. 이분은 실제로 그 이후로 6개월형을 삽니다. 인테리어 값을 네. 못 받은 건 물론이고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그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피해 증언들은 이제 직접 들으셨어요. 네, 피해자들이 네. 찾아와서 네. 거기에는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네. 아동학대라든지 네.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사안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그 축소 기소 의혹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봉침 부분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봉침을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그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러니까 남성의 이제 은밀한 부분에 그 봉침을 놓아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이분이 항상 사진을 찍고 거액을 갈취했어요. 해당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도 이런 피해자들이 그 2명 이상 나와서 그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분의 그 컴퓨터와 그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침을 딱 한 건으로 축소해서 기소했죠. 딱 한 건. 그 딱 한 건의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연습 삼아서 벌을 가져다가 그 자기네 직원에게 시험 삼아서 사무실에서 딱 한 방 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에요. 네, 일단 의료법 네. 위반 사안인데 이거 자체를 실제로 그 이모 대표가 사진을 남겼었고,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 충분히 확보하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증언자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 기소는 한 건. 네, 그것도 연습 삼아.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이분이 그 이모 대표가 평소에 지인들에게 자기는 봉침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자기가 내노라 하는 전북 출신의 그 정치인들 정말 서울에 있는 저도 이름을 알 만한 분들과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고 이건 이제 이모 대표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이런 분들에게도 말하자면 자기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뭐 봉침도 놔준 적이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 왜 검찰이 특별히 이분들을 왜 축소 기소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의 자료가 혹시 그 안에 남아 있거나 네. 아니면 이 대표가 폭로하겠다고 했거나 뭐 이런 소설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하나 이제 네. 그것의 또 반계적 증거는 그러니까 전주 출신의 그 신모 전 그 국회의원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분이 한 현찰로 1억 이상 이 사진들을 통해서 그 받아낸 그 증거도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그것이 방영이 네. 됐었죠. 예.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봉침을 누가 맞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그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별도의 정정 요청이 없는 게 시사저널이 보도하기를 그 전북 출신의 유력한 현재 그 전직 그 의원 한 분은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자치단체장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되려다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려서 그 자체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기사화되기도 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현재까지 없다. 반론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전반적인 그 비호 세력 네. 내지는 어떤 커다란 카르텔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반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내서 시민단체와 함께 전주시장님을 방문해서 이 모든 걸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내밀면서 다른 것은 좀 두 번째 치고 지금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의 그 폐쇄, 그러니까 시설장 자격 미달로 인한 취소를 요청드렸었죠. 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1년 반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기다리다 안 돼서 지난 이제 8월 정도에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실제로 그것을 내리라는 뭐 협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력한 그런 요청을 받았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문제로 같이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이해할 수 나고요. 없는 일들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고 본인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제보자의 그것도 녹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본인 입으로 이번에 나는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소는 당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돼도 형식적으로 나는 벌금형으로 곧 나갈 것이다. 네. 나가면 나를 불리하게 한 증인들을 고소 고발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이모 다니고 대표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탄원서 제출하신 것도 제대로 수사해라. 네, 제대로 그리고 기소해라. 두 번째는 기소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또 일부러 여기에 오기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이 이제 SNS 상에 5명의 아이를 키운다고 이제 그 광고를 냈는데 2명은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1명은 파양을 했고요. 2명의 아이는 입양 아기 때, 그러니까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서부터 놀이방에 24시간 맡겨서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맡겨놓은 상태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놀이방 선생님의 그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잘 컸는데요.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직접 키우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분이 아이를 그 놀이방 선생님으로부터 강탈해 갔어요. 그럼 현재 그 2명의 아이는 이모 다른 대표가 다른 놀이방에 네. 그 아이들의 지금 정서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음. 근데 왜 이런 것이 아동학대로 또 기소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수사해라. 네, 그리고 우선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이 아이들을 우선 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곳으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일단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10년 가고 100년 가서 다시 시정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란 지금 4살, 7살 요 아이들은 지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지영 작가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실제로 공지영 작가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온 정치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만나셨어요? 네. 어떤 얘기들 하셨어요? 얘기를 뭐 한 거는 좀 저기 하고요. 저녁 시간에 만났는데 저녁도 안 사주시려고 하고 겨우 저녁을 억지로 먹었는데 저보고 저녁값 제가 그냥 인사말로 네. 저녁값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내시던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인심 이러지 않은데 이상하다 네. 생각했어요. 왜 만나자고 한 것 같습니까? 그분이 이제 봉치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제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자고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침을 설사 몇 번 맞으셨다 해도 나는 그것이 일종의 성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여성들의 그 강간이라는 말을 성폭력으로 바꾸기까지는 수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커밍아웃이 필요했듯이 정치인으로서 나는 남자로서 어쩌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고 이 사건을 좀 더 백일화해 이 사람들의 그 죄상을 좀 밝히는 데 앞장서면 유권자들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함께 덮으려고 한다면 네. 영원히 아웃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네. 예, 그런데 이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저보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그런 충고만 특별한 듣고. 해명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이. 네, 그냥 서로 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좀 될지 이것도 참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나오면 이게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들기도 혹시 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분께 그 봉침 시술을 의뢰받고 말하자면 뭐 협박 비슷한 것을 받으셨거나 아니 사실 이런 증인들은 지금 있어요. 준비된 증인들이 네.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 연루 이런 거는 참 어렵죠. 근데 검찰이 사실은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압수된 물품들이 다 보존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바로 재수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죠. 네, 이 문제가 좀 여론화되면서 검찰에서도 이제 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검사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이렇게 많은 그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령은 사라지고 사기만 남고요. 그다음에 그 봉침도 단 한 건으로 축소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대표가 항상 공언하고 다니는 대로 정말 벌금 조금 물고 그냥 끝나는 걸로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말하자면 아동학대 부분을 그 없애려는 것도 제가 9월 29일인가요? 공판에 참여해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거기 참석한 기자도 문제 제기해서 그제서야 검찰이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말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가요? 그것만 가지고 검찰이 변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렵고 여전히 사건을 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 작가님 사실은 뭐 작가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낀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나서 주셔야 한다. 지난 인터뷰 과정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어려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밤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인 거는 제가 오르내릴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류장 뭐 터미널이나 역에서부터 계속 저 지금 발에다 주고 계신데 저는 사실은 전주 시민들을 믿습니다. 네.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이나 시민단체들에게도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시민단체 분들도 곧 이제 같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정말 무엇보다 여성단체 도움이 좀 되게 절실합니다. 제가 아이들 문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어떻게 되든 좀 두 번째 문제인데 지금 너무나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을 일단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옮기는 문제는 여성단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주거지는 서울이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계속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거든요. 네. 방송 전에 공 작가가 저희 제작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어떤 중심축이 있는 게 아니다. 겹겹이 쌓인 안개와 같은 거다. 죄송한 말씀인데 도가니를 취재할 때도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걸 뻔히 알아도 처남의 동창이고 내 와이프의 뭐 사촌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것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혈연 중심 그다음에 체면 중심 이런 거 사회에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저 사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서울 사람이지만 옛날에 혜태 타이거즈 광팬이었고요. 예, 저 정말 호남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더욱 발전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공과사를 좀 명확히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어려우시다는 건 압니다. 사실. 저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공 작가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더 관심 갖고 함께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지영 작가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에서 말 못한 뉴스, 뉴스헤드는 보내드립니다.